소재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2020년 국세청 체납징수 강화 방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액 체납자 개념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에 변화된 체납징수 강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0일 이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가지고 지방청에서 하던 업무를 세무서에도 전격 가동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6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척까지 친인척 모든 금융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체납 징수를 강화하겠다,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국세청 고액 체납 조직은 각 지방 국세청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그 업무라는 게 이제 은닉재산이 이제 있는가, 그거를 추적해서 혹시나 그게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 특수관계 명의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그거를 요건을 검토하는 사람으로서 결재를 해주면 취소 소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모든 지방청에서 이제 추적 업무를 주로 하고 세무서는 이제 단순히 보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라. 동선 추적이라든지 잠복이라든지 자금 흐름 추적 등 그런 밀착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체납 관련 추적 조사를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떼먹고 살 수 없게끔 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돈 받으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현실이 팍팍해졌다 이겁니다. 국세청 계좌 추적 권한 확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입법화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게 이제 언론 뉴스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빰빠레를 불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고액 체납자 호생활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추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을 영상을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법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 관계자가 말하기를 은닉자산 추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은닉자산을 팔아버리고 나서 그 대금이 친인척이나 자식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법 발의하는 그 회의에 가가지고. 근데 그 많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국세청은 그 친인척 자식에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그 금융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이게 서로 간에 자금 대여가 있었다, 특수관계자끼리 자금 대여였다 주장하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애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계좌 접근권을 달라라고 이렇게 국세청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언론 뉴스에 보면은. 그게 이제 명분이죠. 이제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명분을 달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부분이다. 고액 체납자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위성을 강조하면서요. 세무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혐의를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국세징수법 질문조례권은 질문만 할 수 있지 조회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좀 권한을 달라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체납자가 불법까지 다 해가지고 확정이 된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고지 내가지고 불법 여부하고 관계없이 체납자는 일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까지도 계좌 접근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 본인이 언론 뉴스에 나온 거 그대로를 하면은 확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전제로 한다면 뭐라 말 못하겠어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 낫지. 근데 체납자는요, 고지서 내버리면 체납자 되잖아요. 그러면 권리보호, 그 체납자 권리보호 방안은 어딨냐 이거요. 세무조사를 통한 계좌 추적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 있죠. 그런데 징수를 위해서 계좌 추적을 확대해달라. 그것도 친척들한테까지도 다 하겠다. 세무조사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이 뭐 할라 있겠습니까? 국세기본법 모든 세법 중에 왕이에요. 그 기본법을 피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국세징수법은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구제하는 법이에요. 그거를 규제를 하겠다는 걸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거를 가지고 어떤 타겟을 딱 정해놓고 징수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친척 계좌까지 다 파헤쳐봐 라고 하면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우리나라 국민은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권한을 징수 권한을 위해서 줬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12월 4일 날 고액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를 했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요. 체납액 2억 원에서 5억 원이요. 전체의 61.4%를 차지해요. 그런데 체납액은 전체 28.2%밖에 안 됩니다. 100억 이상 체납액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버려요. 그러니까 따라서 진짜 고액 체납자는요. 2억에서 5억 그 사이 사람이 아니고 100억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쉽게 걸리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감사원이나 국세청에서 많은 일을 해보면 그 학들 잡는 역할을 해봤는데요. 안 잡혀집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을 고학이라고 하겠습니까? 고학은요, 협조자가 있는 거예요. 뭐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런 공무원들이 존재해요. 고학들한테는 옆에. 예? 그런데 2억이나 5억 그 정도 체납액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뭐 더 도와줄 거 있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친척 조사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 5천만 원이요. 고액 체납자 금방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닌지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게다가요, 국세청은 언익재산을 제보해달라.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했으니까 그 명단자들 다 살펴봐가지고 그 제보해달라. 그러면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 뭐 이게 2020년부터는 이제 살벌해집니다.